네. 자, 변호사님이 이제 친절한 은자 씨가 되어서 갤럽으로 이제 우리 배용준님께 현실을 자각시켜 주실 시간입니다. 네. 지금 계속 현실 치료 뭐 공천까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뭔가 현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선의 가능성이 지금 국힘에서는 100%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는 거잖아요. 전기 충격 네. 각오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네. 한국갤럽이 17일 19일 여론조사 네. 실시했는데 네네네. 정통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29%, 아. 국민의힘이 28% 수치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라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수치가 대구 나온 경북 건 표본이 또 이것도 이제 100개니까 네. 물론 이건 그 100개만 놓고보면 표본 오차는 훨씬 더 커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상징성이 그렇죠. 큰 거죠. 이런 수치는 네.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 아, NBS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갤럽에서 처음 갤럽에서 나옵니다. 처음이고 네. NBS에서 저번에 한번 뒤집어진 게 나왔었죠. 그리고 네. 전국 지지율도 민주당 46%, 국민의힘 20%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역이 지금 없어서 오늘 결과를 예상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다 민주당이 홀라당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 전패가 있어요. 아니라 이러다 네. 전패한다 막 그런 걱정까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뭐 광역단체를 이러다 한석도 못 건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광역단체에 대한 이제 평가는 네. 이제 장도혁 대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면은 네. 장 대표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산은 이길 것 같은데 서울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대구도 잘못하면 넘어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구 얘기를 해야죠. 지금 왜? 대구 대구 얘기를 안 해야죠. 넘어가. 대구라니까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후보는 나오는데 대구가 지금. 보수의 본질인데 네. 대구 시민들이 보수를 만약에 민주당 내줬다? 그럼 대구 시민들이 포기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대구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우리를 포기했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해체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해체시켜버린대요. 대구 시민들이 해체시키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아, 근데 네네. 에헤이, 대구 참말로. 시민의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물론 이제 계속 그렇죠. 들려와요. 예, 네. 물론 이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그러니까. 따끔한 충고하신 건 10분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로 몰아가면서 아니 애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뭐 네네. 심장 뭐 이제 심폐소생술. 빨리 심폐소생술 하고 이러지만은 심폐소생술 한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심장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 지표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잘합니까? 이건 꼭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TK에서도 63%가 나왔어요. 잘한다가. 이게 맞아. 서울이나 인천, 경기, 수도권 여기가 63%인데 TK가 수도권만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면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네네. 취임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했던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반대 일이 벌어질 가능성.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탄핵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 중첩된 감정선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참패가 아니라 전패를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걱정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제 사법 계약 같은 걸 보면은 예.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사법 계약 같은 거 사법 시스템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이해할 건데 아,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선량하시잖아요. 재판받을 갈 일 없고 수사받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여권에 대해서 무죄를 넣고 야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계약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계약이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가슴에서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생 관련된 소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뭐 이틀 뒤에 뭐 매각하면 이틀 예, 뒤에 예. 주는 거 하루로 땡기는 거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손에 와닿는 탱저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많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걸 국민의힘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싸워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니 오늘 이 갤럽에서도 소위 사법개혁, 뭐 사법 파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저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 지표 조사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죠. 사법 3법 시행에 어떤 영향 여기에 40%가 긍정적, 28%가 부정적.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건 말이 이렇게 안 나왔다는 되는 건 이거 효과적으로 싸움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희가 그 국힘 지도부에 가장 가까운 패널을 이준우님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힘에 대한 그 이슈들을 이준우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